디지털 암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디지털 암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준비된 상태에서 프린트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프린트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든가 했을 때는 전문 업체에다 맡기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좋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도 프린트까지도 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준비해야 될 게 이 프린터죠. 프린터. 이 프린터도 사진 전용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근데 본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일반 프린터보다 당연히 비싸죠. 근데 이제 나중에 프린터를 사가지고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잉크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잉크 값이.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사진 전용 프린터들은 보통 8개에서 10개 또 그 이상 들어가는 잉크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에는 흑백 쪽으로 굉장히 보완이 돼가지고 이 블랙 앤 화이트 잉크만 해도 몇 종류가 됩니다. 몇 종류가 그렇게 이게 세분화돼서 잉크가 기본적으로 평균 8개에서 10개는 사진 전용 프린터들은 들어가는데, 이게 양도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에 들어가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인화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사진을 프린트하는 그 용지 자체가 잉크를 많이 먹은 인화지일수록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잉크를 세부적으로 쭉쭉 빨아들이니까 잉크가 금방 떨어져서 잉크 값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라는 거, 제가 자꾸 프린트를 업자한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걸 강조하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잉크 값이 굉장히 비싼데 디지털 암실을 출력까지 자기가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사진 전용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또 포토 프린터 그래갖고 잉크 3개, 4개 이런 걸로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못 만들어냅니다. 이미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건 단순한 사진 이렇게 볼 정도는 나오지만 아주 디테일한 묘수까지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잉크가 8개 이상은 들어가야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에 프린트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프린터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잉크젯 프린터죠. 잉크를 분사해서 쓰는 건데, 디지털 프린터가 되면서 과거에 사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잉크젯 프린터가 찬밥 대접을 받았죠. 레이저 프린터가 제일 사무용 프린터로는 최고의 가치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사진 전용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진 전문 프린터로 잉크젯 쪽에 굉장한 투자가 돼갖고, 잉크젯 프린터는 하이 퀄리티까지도 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전용 프린터는 대다수가 다 잉크젯 프린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잉크가 8개 이상 되는 이런 포토 프린터가 전문적인 프린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모델명을 잃어버렸는데 최고 크게 뽑을 수 있는 사이즈가 이게 13인치 곱하기 19인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가 조절하면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시 목적의 사진까지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하이 퀄리티 사진 전용 프린터다라고 볼 수 있고, 더 큰 대형까지 가고 싶다면 롤페이퍼 들어가는 대형 프린터들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비싸죠. 그것까지 집에서 설치할 욕심이 있는 분들은 좀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직접 프린트를 해봐야지 직성이 풀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3 곱하기 19인치까지. 물론 A4 용지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으로 얘기하면 A10 정도까지 프린트 한다면 그보다 좀 작은 사이즈도 가능하지만, 13, 19 정도의 크기까지도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가장 중간 단계의 사진 전용 프린터
프린터로 제일 많이 선호되는 게 최고 사이즈 13, 19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잉크젯 프린트 쪽이 굉장히 많은 그 기술적인 향상으로 굉장히 그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4개 정도의 잉크를 마젠타, 옐로우, 사이안, 블랙 이렇게 해서 초창기 사진 전용 프린터에 잉크가 들어간 게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라이트 블랙, 포토, 뭐 마젠타, 포토 사이안, 뭐 그린 뭐 이래가지고 잉크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블랙 쪽으로 톤의 그 밝기에 따라 블랙 잉크가 꽤 많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 하이 퀄리티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흑백 인화 프린트가 아날로그 프린트하고는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나지만 이 디지털 흑백 프린트가요, 그 전용 흑백 전용 그 잉크젯 프린트를 쓰게 되면 그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제가 느껴봤는데 아날로그 사진보다도 훨씬 강하고 묵직하고 힘있는 흑백 프린트를 만들어내요. 요즘 나오는 프린터들이. 그래서 그런 묘미가 있다. 그래서 잉크젯 프린트로 우수한 사진 인화를 원한다고 그러면 그냥 저는 8개 이상을 추천해 드렸는데 최소 6개부터도 가능하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 퀄리티의 사진을 원한다면 잉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잉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돈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는 12개까지 넣는 프린터기를 봤는데 그 이후에 더 들어가는 프린터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 정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오래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12개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2개 이상까지 필요치는 않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잉크젯 프린터 말고 이게 염료 승화 프린터라고 해서 이게 사진용으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특히 여기 지금 샘플 사진으로 나온 것처럼 이게 스티커 사진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이 좋아했던 이런 형태의 사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이 염료승화 프린트입니다. 그래갖고 이 칼라 리본을 사용해요. 그 리본을 열을 가해서 연료를 고체 상태에서 기체로 만들면서 그 프린트를 해주는 건데 그 화면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해상도보다 상당히 좋고 깨끗하게 느껴져서 아주 색상 범위도 넓고요. 그래갖고 많이 선호했던 그런 프린터기인데 이게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용지 자체 크기가 정해져 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이 상당히 또 비싸고 잉크젯보다도 훨씬 비싸. 저도 잠깐 썼었거든요. 여기 지금 샘플 사진으로 보여드린 요걸 제가 미국에서 스튜디오 할 때 잠깐 썼던 건데 이 소모품비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대할 만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사용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크게 눈에 띄고 부각되는 그런 프린트는 아니고 우리가 사진을 주로 작업하는 우리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프린터가 염료 승화 프린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어요? 레이저 프린터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레이저 프린터. 근데 레이저 프린터는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사진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 쪽에서는 거의 뭐 관심도 없는 분야죠. 사무용에서만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성공적인 프린터를 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컬러 프로파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페이퍼에 대한 프로파일도 다 컴퓨터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프린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앱스에서 나온 인화지, 일포드에서 나온 인화지, 어디에서 나온 브랜드마다 이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프린터가 인화지 특성에 맞게 프린터 작업이 1차적으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갖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하게 되면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상하고 출력되는 색상이 완전 180도로 다르게 망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이유가 이 모니터 색상은 RGB 컬러로 조절이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프린트 색상은 CMYK로 조절이 돼서 완전히 대치되는 상태라 이게 안 맞아진대요. 그래서 그거를 색상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프린터하고 모니터의 그 프로파일을 맞춰줘야 돼요. 색상을 일정하게 조절을 가능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컬러 캘리브레이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또 특정 업체 이름이 확 나오는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고, 이 모니터 후드가 또 있어요. 다른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 작업할 때. 또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모니터 색상과 프린터 색상을 맞춰주는 이런 기능도 거의, 그러니까 우리 자동 현상소에서도 옛날에 오퍼레이터 같은 거 할 때 프린트 하기 전에 아침마다 이 밸런스를 체크하고 맞춰준 다음에 프린트를 해야 일정한 컬러로 인화를 자동으로 해도 나오는 거지. 그걸 안 해주면 컬러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프린트하는 것도 이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모니터 색상과 프린터 색상을 맞추는데 굉장히 귀찮고 까다롭고 그래요. 일일이 다 조정을 해줘야 되고, 색상 맞추기가 힘들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프린트 용지로 사용하는 인화지의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주고 캘리브레이션을 정기적으로 해줘서 모니터 관리를 해준 상태에서 프린트를 해야 내가 원하는 근사치의 인화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저런 게 다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전문 인화하는 현상소에 맡기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근데 맛을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디지털 인화지도 종류가 꽤 많은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 다양한 인화지를 못 봤어요. 디지털 인화지를. 그만큼 개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디지털 인화지는요, 우리 아날로그 인화지보다도 종류가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재질도 다양하고. 그래서 샘플 이렇게 디지털 인화지 파는 재료상 같은 데 가면, 사진 재료상 같은 데 가면 샘플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시면 한 수십 종류의 재질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맞는 프린트 용지 인화지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 정도 샘플은 있는데 그걸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근데 요즘 다 아시겠지만 해외 직구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용지를 발견했다 그러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라도 인화지를 사서 프린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서 종류가 상당히 상상 이외로 많다라는 거고요. 아까 염료승화 프린터 자체가 용지가 프린트되는 용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인기를 못 얻었다 그러지만, 우리가 디지털 인화지, 일반적으로 잉크젯 인화지는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롤페이퍼로 없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없는 사이즈가 없고, 우리가 아날로그 사진할 때 기본적으로 A/10, 11/14, 5/7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진의 뭐하고 틀립니까? 필름 배율하고 24:36 비율하고 인화지 비율이 안 맞아서 필름의 사진 그 자체를 크롭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프린트하려고 하면은 중앙에 위아래나 좌우의 간격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프린트가 들어가야 되고, 인화지 풀 사이즈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찍힌 화면의 일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이게 비율이 안 맞아서요. 근데 디지털 이나지는 화면 비율하고 이나지 비율이 맞는 게 많아요. 뭐 11 곱하기 17, 13 곱하기 19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 센서 풀프레임 24, 36 프레임의 비율하고 맞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풀 화면을 하나도 크롭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용지가 굉장히 사이즈 크기가요. 굉장히 다양하게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적인 프린트는 여기 지금 아까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포토 프린터에. 그래서 마젠타, 사이안, 옐로우, 블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프린트고, 초창기 사진 전용 프린터로 나왔던 게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은 아주 작으면 6개, 좀 많으면은 12개, 보통이 한 8개 들어가는 이런 사진 전용 프린터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잉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잘 된다고요? 프린트가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그 대신 그 잉크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요. 제가 미국에서 쓰던 그 앱손 그 13, 19까지 되는 프린터기를 갖고 왔는데, 일단 용지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잉크가 없어요. 잉크가. 그래서 잉크 값이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는 프린트로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냥 맡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프린터가 지금 놀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들이 그 노즐이나 이런 데가 굳을까봐 가끔 한 번씩 테스트 프린트를 해주고 있지만, 잉크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국내에 없으니까 대부분 해외 직구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지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 자체는 사진을 뽑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소모품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암실 작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토샵이라는 그 색상도 맞춰줘야 되는 건 뭐 기본이지만, 프린트 바란스 체크해주고 하는 것까지, 아까 얘기한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뭐 프로파일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시간적인 투자를 할 만한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프린트 자체는 전문 업체한테 맡기고, 자기는 기본적인 보정, 콘트라스트 뭐 이런 기본적인 보정만 해주는 작업까지만 맞춰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만 좀 감안해서 프린터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수업도 마치겠습니다.